요즘 넷플릭스에서 되게 핫한 그 맨하탄 소유학이라는 쇼가 인기죠. 근데 쇼에서 나온 것처럼 뉴욕 공인중개사들은 이런 옷차림으로 집을 파는 게 사실일까요? 네, 전혀 아닙니다. 저는 이제 미국 부동산 컴퍼스 소속에 있는 미나고요. 네, 여기서 이제 뉴욕에서 부동산 일 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되었어요. 이거는 맨하탄에서 하는 거니까 네, 봤습니다. 그거 진짠가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리얼리티 쇼다 보니까 좀 과장된 면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도 그렇고 처음에 그 셀링 선셋 그 LA 쪽에서 그걸 했잖아요. 그거는 더 과장이 됐는데 오닝 맨하탄은 조금 덜 과장이 된 것 같아요. 다행히도 너무 럭키하게도 제가 이제 그 컴퍼스로 오기 전에 그 굉장히 럭셔리 팀에 소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집들은 아무나 안 보여주거든요. 우선은 그런 집 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분들에게도 보여주고, 그리고 브로커들도 아무한테나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집을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네, 저는 거기 나온 거는 다 봤어요. 직접 가서. 수수료도 네. 몇 억씩 막 한 번에 받는 거예요. 네네. 진짠가요? 그래서 그 맨하탄 소유학에 나온 거는 그게 한 2천억에 리스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10억 정도의 그 커미션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2천억짜리 매물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거를 하나 팔면 한 5에서 6%의 커미션을 받는데 그걸 혼자 팔아야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공인중개사들하고 같이 코브록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집을 마케팅 할 때는 정말 드론도 띄우고, 그리고 뉴욕에서 드론 띄우려면은 뭐 라이센스 받아야 되고 뭐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케팅 비용도 많이 나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게 저희가 이제 집을 팔면 커미션을 받잖아요. 근데 그걸 저희가 다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소속된 회사랑 커미션을 나눠요. 그거는 아주 그 공인중개사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그런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처음 한 3년은 거의 연봉이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견뎌내는 사람들이 이제 쭉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봉 같은 경우는 뭐 1억에서 어떤 많이 버시는 분들은 진짜 많이 버세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공인중개사들은 여기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어떨지 모르는데 이 회사에서 따로 그런 인컴이 없어요. 따로 페이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커미션을 못 받으면 그냥 하나도 못 버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많이 모르셔서 이렇게 셀링 선셋이나 아니면 그 오닝 맨하탄 같은 그런 되게 팬시한 그 공인중개사인들만 보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게 화려한 삶을 사실 줄 아는데, 저는 이제 새로 시작하시려는 분들한테는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너무 힘들지만 그걸 잘 견뎌내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연봉을 받을 수는 있죠. 네, 종종 그렇게 이제 경쟁이 일어나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리스팅을 하려면 왜 자기를 선택해야 되는지, 왜 자기가 이 매물을 잘 팔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래서 경쟁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그 맨하탄 소유학이나 그런 리얼리티 쇼를 보면 되게 과장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자 네. 리얼터한테 약간 저녁 먹자 이런 식으로. 네, 없지는 않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런데 그 셀링 선셋을 별로 정말 안 좋아했던 이유가 이게 저 미워하지 마세요. 너무 그 여성 브로커들, 공인중개사에 대한 이미지를 좀 안 좋게 비춰지는 것 같아요. 되게 과장되기도 하고, 정말 그 분들이 입는 옷,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외적인 부분이나 그 고객을 상대할 때 굉장히 프로페셔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직종이나 그런 프로페셔널은 필요한 거는 있는데 거기서 너무 그렇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비춰져서 이제 다른 고객분들도 아,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실 수
또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사실 그 부분은 좀 정정해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데 뭐 어느 직종이나 뭐 플러팅 하시는 분들은 다 계시니까 뭐 그런 분들은 어딜 가나 그러시겠죠. 네네.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데 보통 신입은 그렇게 잘 못해요. 그것도 이제 좀 과장된 부분인데, 왜냐면 신입한테 정말 그런 엄청난 매물을 맡기기란 회사에도 너무 리스크가 크고 그 당사자도 그만큼 자기가 핸들링하지 못한다는 건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과장이 되었지만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심리전은 없지만 그래도 이 일이 굉장히 타임에 센시티브해요. 되게 굉장히 시간에 민감한 부분이어서 정말 전화 한 통 놓치면 딜이 뭐 깨지기도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심리전보다는 그런 타이밍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전화는 옆에 두고 뭐 친구들이랑 밥을 먹을 때도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전화를 항상 옆에 두고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하죠. 그러니까 200억이나 500억은 가능은 해요. 그러니까 저도 코비드 때 전화 페이스타임으로 해서 그렇게 일을 진행을 많이 했었고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한국에서나 뭐 다른 나라에서 오시지 못했었으니까. 그래서 페이스타임이나 아니면 비디오로 그렇게 해서 이제 메모를 말 팔고는 했는데 그 프로세스가 한 달 반 정도는 걸려요. 그래서 뭐 딜이 그 상태에 성사된 것처럼 보여도 그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까지는 성사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일은 많은데 뭐 2천억짜리 제가 그 오닉 맨하탄을 보니까 그 처음에 나왔던 그 펜트하우스 있었잖아요. 그런 거는 그렇게 하루 만에 팔리기나 쉽지는 않죠. 네, 그 집은 안 팔렸고요. 아직 안 팔렸고, 제가 거기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뉴욕에서 지금까지 가장 비싸게 팔린 집이 그 220 센트럴파크 사우스예요. 제가 많이 보여드린 집인데, 거기가 켄 그리프튼 그 CEO가 구매를 하셔서 그게 한 펜트하우스를 2억 3,800만 달러에 그때 구입을 하셔서 가장 비싼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그 라이언 셔런이 그 리스팅한 우선 리스팅을 그 가장 비싸게 팔린 그 레코드를 깨기 위해서 더 비싸게 처음에 리스팅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한 2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리스팅 되자마자 직접 가서 그 매물을 봤어요. 거기 나온 거를 제가 여기 비디오로 제가 옆에 올려드릴게요. 근데 가서 봤는데 그때 안 팔려서 이제 가격을 낮추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까지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최근 따끈따끈한 뉴스는 이 그 센트럴파크 타워의 그 부동산 개발자가 더 이상 라이언 셔런과 독점 계약을 이제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리스팅 메모를 보시면 temporarily off market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라이언 셔런 같은 경우에는 정말 2년 동안의 그 시간과 마케팅 그거를 다 쏟아 부었지만 하나도 끝에는 이제 커미션을 못 받고 아쉽게 됐지만 그래도 넷플릭스를 통해서 그 집을 보여주면서 인기는 더 얻게 되었죠. 그래서 거의 윈윈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는. 그리고 특히 거기서 잠깐 한국분이 전화가 오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셋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에 맞춰서 그렇게 전화도 안 오시고 저도 이제 고객층이 한국에서 되게 그 자산 많으신 뭐 회장님들이나 뭐 연예인분들도 많이 딜을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뭐 2천억짜리 집을 사려면 한국에서 돈을 가지고 오면 그게 정부에서도 어떻게 조금 뭐라 그러지? 정부에서도 간섭 아닌 간섭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민감한 부분이어서 저도 그 부분에는 놀랐어요. 이제 아무리 돈이 많은 자산가 분이시라고 해도 그렇게 오픈 넷플릭스에서 자기 신분의 노출 위험까지 무릅쓰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직업 중에 가장 큰 게 신용하고 그리고 좀
말을 전달하지 않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하도 뭐 재산 같은 것들도 많이 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어서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뭐 유학생들 분들도 저희 이제 팀에서 같이 도와드리게 하고요. 렌트 같은 거 필요하신 분들 저희가 이제 다 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투자자분들, 이제 뉴욕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매니지까지 다 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렌트하는 것들도 다 도와드리고, 세입자 구하는 것들도 다 도와드리고, 관리도 다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투자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주에서 또 여기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실거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많은 유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여기에서 이제 렌트로 돈을 낭비하기보다는 집을 구입을 해서 그 자녀분들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사 걱정 안 하고, 그렇지만 이제 투자의 그런 개념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매물들을 많이 구입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많이 도와드리고요. 네. 부럽네요. 사실 제가 그걸 다 보진 않았어요. 끝까지 다 보진 않았는데, 우선 뭐 리얼리티 쇼니까 재밌었고요. 뉴욕이 제가 그리고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도시가 나와서 굉장히 더 반가웠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매물들은 제가 다 직접 가본 곳들이어서 더 좀 친근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좀 너무 과장됐다는 것, 그리고 너무 공인중개사의 삶을 럭셔리한 측에서만 보여진다는 점이 조금 아쉽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다 그런 비싼 매물들을 리스팅하거나 팔거나 그렇지 않고, 정말 뉴욕에는 빈부차도 크기 때문에 정말 뭐 1,000불짜리 그런, 뭐 맨하탄에는 없겠지만 저 위에 브롱스에는 있겠지만 그런 매물들도 취급하시는 분 많거든요. 렌트도. 그래서 너무 그런 럭셔리 쪽에 치중된 것만, 좋은 것만, 화려한 것만 보여져서 사람들이 그거에 현혹돼서 나도 한번 뉴욕 부동산 시작 공인중개사 해볼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한테도 내가 그거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많이 연락이 오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 한 3년 견뎌낼 그런 의지와 각오가 있으면 정말 좋은 그런 필드인 것 같아요. 일한 만큼 그런 성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뭐 오닝 맨하탄 그냥 재미로 그렇게 보시고, 너무 거기에 뭐 자극적인 그런 부분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재미로 보기에는 진짜 눈호강 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 이 답변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잘 예쁘게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